형제자매라는 관계는 정말 특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모든 순간을 공유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같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영원히 망칠 수 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옥 할머니는 올해로 74세입니다. 그녀는 늘 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어릴 때는 모든 걸 나누고 함께 웃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언니와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말입니다. 시작은 사소한 대화였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재산 상황을 공유하면서 생긴 오해가 점점 커졌고 결국 관계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후회만 남았죠. 우리는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와는 절대 나누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잘못 건드리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 평생의 상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문제를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리 친했던 관계도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옥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형제자매 간에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주제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 주제들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를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형제자매와의 대화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관계를 더욱 단단히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면 금전적인 이야기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 이야기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7세 이정수님은 남매 중 장녀로 몇 해 전부터 아들 내외가 살 집을 마련해 주려고 적금을 붓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남동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나,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사실 이정수님이 오랫동안 적금을 부어왔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이니까 도울 수 있다면 돕는 게 맞지 싶어 동생의 통장 사정부터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 사업도 아닌 개인 용도로 자금이 꽤나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생은 누나가 적금 들었다고 했으니 모은 돈이 꽤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고 이정수님은 마음이 약해져서 그동안 모은 액수며 어디에 넣어두었는지 등 자신의 재산 정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갑작스러운 서운함이 시작됐습니다. 동생이 내가 더 힘든 상황인데 왜 조금만 빌려주냐. 누나한테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던 겁니다. 이정수님 입장에서는 모아둔 돈이 모두 아들 직장만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동생에게 설명했지만 이미 구체적인 금액이 알려진 이상 그중 조금만 내게 더 빌려달라는 동생의 요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돈 문제로 형제끼리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재산이나 수입 정보를 자세히 공유하면 상대방의 기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돈을 왜 조금만 빌려주냐라든가 너는 그렇게 벌면서 왜 나 안 도와주냐 같은 불필요한 서운함이 쌓이게 됩니다. 금전적 도움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세세한 정보보다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식부터 먼저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얼마를 빌리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명확히 정하고 서류로 남기는 절차가 좋습니다. 그래야 형제자매 사이의 정을 지키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이정수님은 지금에 와서야 그냥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 자세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과 수입 정보는 필요 이상의 공유를 자제하는 게 서로의 평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대화는 그 자체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죠. 서로를 비교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명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재산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필요할 경우 금전적 도움은 구체적인 조건과 명확한 기준을 세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줄 때는 단순히 가족이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계획이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형제자매 간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허용하면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돈과 관련된 대화에서는 신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형제자매에게도 조심해야 할 주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가볍게 형제자매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죠. 35세 정수미 씨는 결혼 초기에 친오빠와의 관계가 무척 좋았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듬직하고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기에 결혼 후에도 종종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그녀가 오빠에게 자신의 시댁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부터였습니다. 형수님이 시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아? 라는 오빠의 물음에 수미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와 있었던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오빠는 선의로 조언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수님 이야기가 섞였고 형수님이 이를 듣고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집안 사이에 서서히 감정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수미 씨는 오빠와의 대화가 점점 부담스러워졌고 예전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가족이나 사생활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형제자매와 공유하다 보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집안이 얽혀 있을 때는 갈등이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만 다루는 것입니다. 만약 조언이 필요하다면 형제자매가 아닌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그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를 쉽게 꺼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또한 형제자매에게 배우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배우자 역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믿었던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부부관계에도 금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자신과 형제자매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는 철저히 부부 사이에서 해결하고 형제자매에게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족 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어릴 때는 형제자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장년층에 접어들면 자신의 약점이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58세 김정민 씨는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동생과도 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형제 간의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애가 깊었죠. 하지만 몇 년 전 정민 씨는 사업에 실패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동생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걸려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그러다 술자리에서 마음이 풀어져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좌절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은 처음에는 정민 씨를 위로하며 격려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의 실패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가볍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그때 사업 망한 얘기 들었어? 라는 동생의 말은 정민 씨를 더 깊은 좌절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동생에게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중장년층에게 약점과 실패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더욱 신중해야 할 시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약점을 이야기할 때 그 자체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극복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해서 안정된 삶을 찾아가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형제자매는 이를 통해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겪는 실패나 약점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충분히 정리하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형제자매에게 기대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조언이나 부정적인 반응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패와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형제자매와의 대화에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은 신중히 다루고 필요할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극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자매 사이의 신뢰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혹은 현재의 민감한 트라우마. 형제자매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에 종종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아직 그 상처를 충분히 치유하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는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47세 김은영 씨 젊었을 적에 꽤 심각한 사고를 겪어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한동안은 밖에 나가기도 두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동생과 술 한잔 기울이다가 그 과거 이야기를 무심코 꺼내버렸다고 해요. 그때 사실 나 이런 사고로 많이 힘들었어.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져. 동생은 처음에는 놀라면서도 안쓰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트라우마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건 그냥 마음 굳게 먹으면 돼.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뭐. 하는 식이었죠. 오인숙님은 속으로 이건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하고 답답했지만 또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나 싶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가끔씩 왜 아직도 예전 그 일에 매여 있냐? 정신 차려라라며 다소 거친 표현으로 충고를 하곤 했습니다. 본인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이었겠지만 당사자인 오인숙님에게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내 트라우마를 섣불리 공유하는 게 아니었어 하고 후회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은 비단 김은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본인 스스로도 이해하고 치유하기 어려운 감정인데 이를 형제자매에게 털어놓을 경우 상대방의 무심한 반응이나 부주의한 조언으로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형제자매와 나누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먼저 자신의 트라우마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형제자매에게 공유하는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나면 형제자매와의 대화에서도 더욱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려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화는 본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자매 간에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혹은 현재의 민감한 트라우마는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정리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이야기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와는 뭐든지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타인의 사적인 정보를 형제자매에게 공유하는 것은 심각한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조차 타인의 비밀은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정훈 씨는 오래된 친구의 비밀을 동생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정훈 씨는 친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동생과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고 싶었죠. 동생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를 다른 가족들에게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실이 친구의 귀에 들어갔고 정훈 씨는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형제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심각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본인과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자매 간의 신뢰에도 금이 가게 만듭니다. 정보를 누설당한 친구는 물론이고 형제자매와의 관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타인의 비밀은 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라도 다른 사람의 사적인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이자 도리입니다. 또한 때로는 형제자매가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할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건 내가 나에게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라고 부드럽게 선을 긋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상대방에게 타인의 비밀을 존중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와의 대화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타인의 민감한 정보를 나누는 것은 오히려 그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갈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간에도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존중입니다. 형제자매는 가까운 관계인 만큼 심각한 문제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은 물론 형제자매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최민석 씨는 몇 년 전 과거에 자신이 연루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형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그는 형제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싶었지만 형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족회의에서 이를 이야기해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자신이 직면했던 어려움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형제 간의 신뢰와 가족 간의 관계는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가족 간의 감정적 갈등으로 변질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적, 윤리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형제자매에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언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러한 문제는 가족보다는 법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보다 객관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제자매가 의도치 않게 문제에 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형제자매를 직접적으로 관여시키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형제자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형제자매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이나 법적 상황에 연루될 가능성이 보일 때는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법적 문제는 감정적 갈등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적, 윤리적인 문제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 다루기에 너무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는 전문가와 나누고 형제자매에게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족은 법적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심리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존재로 남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산과 수입 이야기부터 배우자 문제, 과거의 트라우마, 타인의 비밀,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될 이야기까지 이 모든 주제들은 무심코 나누었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가깝다는 이유로 경계를 넘어서면 그 관계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서 가족 내 신뢰와 존중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화하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지금까지 무심코 이야기했던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입니다. 혹시라도 과거의 대화가 오해를 낳았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라는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민감한 주제는 조심히 다루는 자세만으로도 형제자매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